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3번기 제2국 보내드립니다. 김영선 부단 해설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국에서 신진서 선수가 아쉽게 이 천야오의 선수에게 패했는데요. 이 아쉬움을 이 원성진 선수가 잘 메워줬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1국에서 일찌감치 신진서 선수가 졌고 이제 그 다음에 원성진 선수도 중반까지는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위기 순간에서도 대마 수상전을 하면서 잘 견뎌냈어요. 네. 아주 극적인 정신력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는데요. 자, 아쉽게 신진서 선수가 첫 판을 내어주었습니다. 좀 2국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1국의 패배 요인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천야오의 구단이 박정환 구단과의 8강전 그리고 신진서 구단과의 4강전 첫 대국에서 봤듯이 초반에 실리를 차지하고 타계를 하는 흐름을 찾아가면은 본인이 네. 굉장히 좋아하는 흐름이에요. 그렇게 바둑을 짜기 시작한다면은 오늘도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초반에 좀 평상시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천야오가 좋아하는 흐름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시 초일류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작전이 중요해 보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우승 상금 180만 위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 각자 2시간 40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 있고요. 덤은 중국룰을 적용해서 7집 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준결승 3번기 제2국 오늘 펼쳐집니다. 만약 1대1 승부가 날 경우에는 내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준결승 대진 신진서 천야오의 원성진 커제 대결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자, 원성진 선수가 전기 우승자 커제 선수를 꺾었습니다. 자, 먼저 원성진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바이링배에서 원성진 선수가 굉장히 운이 잘 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대진운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고 준결승까지는 좀 쉽게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드디어 최강자를 만났는데 1국에서도 물론 그동안 운도 좋은 것 같았는데 네. 1국에서 둔바로는 제가 볼 때 예전에 전성기 기량을 되찾은 것 같아요. 중반 이후에 약간 어렵지 않았나 싶었는데 거기서 아주 버티는 수가 아주 좋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상대의 끝내기 실수를 잘 응징을 하면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기세를 타고 있는 원성진 선수 이번 2국에서 과연 끝낼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원성진 선수, 커제 선수의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2국입니다. 그리고 특히 커제 구단의 100번은 특히 강하다는 건데요. 네. 자, 원성진 선수가 이 커제 구단의 100번을 꺾었습니다. 34연승인가요? 30연승을 넘게 했다는 건데 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예선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중국 랭킹 50위권 안쪽에 고수들하고만 두면서도 그런 연승을 거뒀다는 것은 네. 거의 믿기 힘든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원래 이제 현재까지는 흉내바둑 모양인데 수순으로 놓고 봤을 때는 흉내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수가 오니까 원성진 구단이 이쪽을 열어줬거든요, 소목을. 보통은 이제 화점을 두거나 소목을 둔다고 하더라도 향소목을 많이 두는데 1국에서 보았듯이 원성진 구단이 초반 포석을 많이 연구를 한 듯 합니다. 지금 딱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뭔가 흐름이 왔을 때 타이틀을 거머쥐어야 되겠죠. 네. 저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준결승전을 앞두고는 커제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 오히려 만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상과는 반대로 지금 원성진 구단과 천야오의 구단이 먼저 선승을 거두었고요. 1국이 끝났을 때 복귀 장면을 제 사진으로 봤는데 커제 구단이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네. 지더라도 좀 뭐랄까 좀 미소를 보이면서 복귀하던 모습을 많이 봤는데 머리를 감싸주면서 복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영상을 보지 않아도 딱 한 컷의 사진만 봐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다음 포즈까지 딱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정도면은 그 정도의 모습이라면은 상당한 심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네. 하지만 커세 구단도 워낙 또 성격이 유쾌한 기사이기 때문에 빨리 털어냈을 겁니다. 네. 이정석은 예전에 거의 뭐 대부분의 기사들이 한 칸을 띄었거든요. 알파고 이세돌 대국 이후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한 칸 네. 띄었던 바둑이 이세돌 구단이 그때 입구자를 했던 바둑도 있었고요. 사국에서. 그 신의 한 수 78수를 뒀던 그 바둑에서 이렇게 뒀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엔 또 날일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날일자는 최근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요. 네. 방금 요즘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알파고 이후에 뭐 다양한 정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고가 확실히 바둑계에 던져준 충격은 컸어요. 그동안 네. 그동안에 이제 좀 악수, 속수라고 했던 네. 좋지 않았던 수법이라고 했던 수들도 다시 재조명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알파고도 단점은 좀 드러냈거든요. 근데 그런 단점은 버리더라도 알파고의 장점은 우리나라 기사들뿐 아니고 중국, 일본 기사들도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성진 구단이 날일자로 받아두었는데 여기서도 흑이 받아주질 않고 좌상귀 걸쳤습니다. 원래 이제 기본 정석은 이렇게 벌리는 건데 우하기와의 간격, 네.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면 만약에 3선으로 한 칸을 띄었더라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화점이라면 요즘에는 이제 중국식 포석을 많이 두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높게 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점으로.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그렇게 실전에서 많이 본 포석은 아니에요. 물론 다 충분히 둘 수 있는 수법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바둑 배울 때 귀, 변, 중앙 이런 순서로 바둑을 두라고 배웠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좀 그것조차도 의문 같아요. 저는 충분히 1000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우상기를 두더라도 화점이 정답인지 소목이 정답인지 외목 고목이 정답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점점 이 개념 자체가 무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두 칸. 여기서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될 점들은 젖히는 거는 우선 피해야 돼요. 그냥 젖히는 건. 먼저 젖혔을 때 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거나 하면은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흙이 좀 어려운, 전투하기 불편한 모양이 되죠. 네. 한 점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단수를 몰고 늘게 되면은 집도 10여 집 정도 생기면서 이 흙돌이 한 점은 잡았지만 아직도 미생 형태입니다. 네. 흙이 불만이에요. 양쪽에 약점이 있어서 끊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젖히려면 여기를 하나 교환을 하고 받아줄 때 젖히는 건 가능합니다. 백이 똑같이 젖힌다면요? 똑같이 젖히면 이번에 이쪽으로 끊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요. 있게 되면 귀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호구를 치게 돼서요. 상변 백돌 두 점이 완전한 패석이 됐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또 바로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아까 형태에서 흙이 바로 지금 변화처럼 단수 치는 거는 지금과 좀 많이 모양이 다른가요? 이게 이돌에 이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네. 얼마나 차이 납니까 이게.
요 교환이 흑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백에게는 엄청난 악수가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젖히는 거는 그냥 젖히는 건 안 되고요. 단독으로 젖히는 건 안 되고 네. 여기에 도움을 얻었을 때는 젖히는 수가 가능합니다. 초급자 여러분들이나 중급자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신경을 쓰셔서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백의 응수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를 두게 되면은 받으면 젖혔을 때 되젖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받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입구자를 한다던가 젖히는 수를 둔다던가 하는 반발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두고 붙이고 이런 바둑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젖히거나 날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바둑들이 많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형태는. 호각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호각 아직까지의 이론으로는 호각으로 봐야 할 겁니다. 네. 어깨를 짚었고요. 예전에 정석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길 치받고 늘 때 이렇게 두는 것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간명한 정석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배석이라면 나중에 이제 여기 젖히고 단수치고 이 돌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 흑돌은. 이게 전부 교환이 되면 좌하기와의 간격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정석 선택은 흑의 입장에서 이 선택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한 번 더 미네요. 자, 방금 보여주신 변화도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민 쪽을 백이 받아주면은 흑의 의도가 될까요? 이제 보통 정석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가장 일반적인데 네. 민 쪽을 백이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가르고 여기 흑이 먼저 두면 잡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이라면 이제 넘어간다든가 어떻게 잡는 걸 연구를 해야 돼요, 어딘가를. 뭐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그냥. 이 교환이 아까는 이 백돌 한 점이 가벼운 형태인데 이거는 그래도 살짝 무거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웠을 때 네. 문신하기가 좀 거북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밀 때는 넘어가서 한 점을 허용을 하고 아까처럼 한 점을 허용을 하고 좌상기를 지키는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제 이거는 젖히기도 하고 날일자 하기도 하는데 어딜 두던 간에 상변 한 점을 버리고 좌상기 한 점을 잡으면서 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손을 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네. 어차피 차단이 될 거라면은 가볍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군요. 아예 손을 여기서 손을 빼네요. 빼니까 처음 봤는데요. 이게 그냥 넘는 건 치받았을 때가 응수하기 어렵네요. 어디를 받더라도 관통이 되는 모양이니까 백이 넓어지고요. 이쪽을 두더라도 이렇게 단수치고 관통을 하게 되면 이 백돌이 패석이 되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둔다면은 느는 정도인가요?
글쎄 아무튼 신수인데 네. 는다고 하더라도 좌상기를 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활용하거나 또는 막아서 이 기회의 맛을 보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백이 움직이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듯한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여기를 두고 백이 귀 지킬 때 한 점을 제압하는 것만 그런 기보만 많이 봤는데 바로 손 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착상으로 보입니다. 백이 움직였을 때 추후에 흑의 곤마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법이 많아요. 자산기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하게 시달릴 또는 아니고 좀 이렇게 모양을 크게 펼쳐놓고 나서 백이 움직이더라도 또 모양을 계속 펼치고 또 부분적으로 약간 손해보더라도 하변적으로 모양을 넓히면 되거든요. 네. 일리가 있는 착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포석을 짜고 있습니다. 원성진 구단도 당장 움직이지 않고 걸쳐간 거로 봐서는 커제 구단의 그 발상에 신선한 착상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랬다면 좌상 자산기 쪽은, 움직였겠죠. 네. 예. 뭔가 응징을 하러 갔겠죠. 자, 이 수는 현대바둑에서는 자주 안 나오는 수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붙여두고 백이 늘 때 호구 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고 가정하면 똑같은 내수인데 흑이 모양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바둑에서는 사라진 수인데 지금 커제 구단이 이 선택을 한 이유는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다가서서 백도를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압박당하는 게 싫어서 하나만 붙여두고 이렇게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잡고 뭐 이번에는 한 칸 띄거나 또는 늘어서 뭐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해 보입니다. 백은 이렇게 발빠르게 두는 것도 일리가 있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벌림과 동시에 흑도를 그래도 은근슬쩍 압박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흑이 어딘가를 두면 선수를 잡고 이제 우화 쪽 삭감을 하면 충분한 한 판의 바둑으로 보이거든요. 백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흐름이. 이 정석도 고전 정석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주변에 배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정석은 요즘에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물론 정도인가요? 정석이라고 했지만 네. 이제는 이걸 정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딱 봤을 때 흑의 실리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터움을 가지고 있는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뒀는데 네. 현대바둑은 우선 덤이 커졌고요. 이렇게 됐다 가정했을 때 네. 물론 백의 실리도 그렇게 뭐 두드러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대바둑이 이제 덤이 커졌고 그리고 또 하나 원래 귀에서의 정석은 지금 자하기에서도 보셨듯이 먼저 도 있는 상태가 약간이라도 좋아야 돼요. 예, 백이 먼저 동 상태에서 서로 5대5 호각이라면 그건 정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제 옛날 정석인데 요즘에는 사라졌어요. 평상시에는 이런 정석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실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흑이 후구치지 않고 2의 2로 빠지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눈목자 달리던가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확실히 호구 치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반대로 백이 이쪽을 다가서게 되면 여기 약점이 드러나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실리를 차지한 대신 힘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겠군요.
예전에 이제 슈사쿠의 그 마늘모 아시죠? 예전에 이제 바둑이 어땠냐면 첫 수를 소목에 두고 두 번째 수를 화점에 두고 세 번째 수를 소목에 두고 백이 이제 바로 걸쳐갑니다. 네. 그러면 입구자를 받아줘요. 네. 현대 바둑에서는 이렇게 느슨하게 두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네. 이 불멸의 한 수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본인방 슈사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예전 기사 중에 한 명인데 그 기사가 흙을 잡으면 항상 이렇게 뒀어요. 그래도 지지를 않죠. 어성기에서 뭐 19연승인가 20몇 연승인가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에는 덤이 없었어요. 아. 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두더라도 흙이 당연히 포석이 좋겠죠. 가장 견실한 수가 걸쳤을 때 입구자에서 받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좋겠죠. 지금 덤이 넉 집 반, 다섯 집 반이라도 흙이 좋다는 건데. 그렇네요. 요즘 현대 바둑은 더 적극적으로 진행시키는 변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시 받아주질 않고 지금 협공을 했고요. 여기서 백의 응수는 보통 두 가지예요. 여길 젖히거나 붙여서 싸우는 게 있고요. 간혹가다 또 여길 붙여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세 가지로 봐야겠습니다. 네, 역시 붙였습니다. 원성진 구단이 기세 선수는 눌릴 수 없다라고 뭐 붙여갖고요. 여기서 이제 흙이 받는 수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고 늘거나 또는 막아서 싸우는 게 있겠고요. 네. 이것도 가능하고 그냥 여길 두고 이렇게 두는 바둑도 종종 보긴 봤는데 좀 해프긴 하거든요. 커제 구단도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밑으로 호구 쳐서 싸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도 우변에 흑의 응원군이 있는데요. 이 그렇지. 싸움이 어떤 건가요? 이게 이돌이 없을 때는 이 우변에 흑돌이 없을 때는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흑의 응원군이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흑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응원군이 없을 때는 잘 나오지 않는 형태예요. 아, 응원군이 여기나 최소한 이 정도 어딘가 있을 때 이 모양이 나오지 이돌들이 없을 때는 이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커즈 구단도 아래쪽으로 젖혀서 싸울 가능성이 많겠군요. 거의 뭐 99.9%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젖혀서 문제는 뭐 외길이에요. 나가고 차단하고 단수 치고 있고 물론 여기서는 느는 게 있고 이렇게 바로 막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귀를 보통 이렇게 하고 늡니다. 이 돌이 여기 있을 때는 흙이 이어서 막더라도 늘게 되면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네. 여길 우변을 막게 되면은 좀 달라져요, 이야기가. 있게 되면은 젖히고 막고 젖히고 막을 때 치중 가면은 아직 미생입니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백이 막았을 때는 잊지를 않고 느는 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치중 가고 있고 늘고 빠지면 귀곡사로 물론 백이 흙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당장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변에 백도 걸려 있고 상변에 백도 걸려 있기 때문에 당장은 백이 이 흙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상전이 걸린다면은 백이 패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예, 그렇죠. 예.
이 기곡사 형태는 우리나라 룰로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잡으면 돼요. 개가할 때 이렇게 드러내면 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중국은 저 기곡사를 폐 모양으로 봅니다. 근데 좀 저희하고 다른 게 마지막에 다 둬 놓고 폐감이 있는 자리를 흙이 메워요. 이렇게 계속 메웁니다. 예를 들자면. 네. 근데 자기 집을 메우더라도 손해가 없어요. 중국 룰은. 아, 돌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곡사가 나오면은 만약에 다른데 좀 희한한 모양이 생겨서 뭐 양패가 있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하고는 그 룰이 좀 다릅니다. 기곡사 룰이. 대한민국 룰은 일본 룰은 기곡사가 나오는 자체로 그냥 사망한 상태인데 중국 룰, 응창기 룰 이쪽은 조금 달라요. 여기 막았네요. 그냥은 살려주지 않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자, 흙도 살아두고요. 자, 먼저 두 점머리를 맞는 곳을 늘어둡니다. 여기 뭐 둘 수밖에 없고요. 당장은 여기 젖히게 되면 바로 잡히니까 이제 이걸 두고 늘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게 되면 잡히는 게 있으니까 늘어서 혹시 잡으러 오더라도 기곡사를 만들어 놓고 이 5점 우변 넉점 당장은 흙이 잡으러 가면 오히려 백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흙도 늘게 되면은 백도 도망갈 거예요. 이쪽을 밀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어깨 짚어서 나간다던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도망을 가야 됩니다. 네. 자, 서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잡으러 갈 시간은 없고요. 원성진 구단도 이 싸움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붙여가는 싸움을 먼저 걸었겠죠. 그렇죠. 게다가 또 별명 그대로 전투를 마다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네. 뭐 잔잔한 끝내기 바둑 가서 개가 잘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 물러나는 기풍은 절대 아닙니다. 자, 포위 당했는데요. 네, 얼핏 봤을 땐 그런데 네. 우선 일단 여기가 하나가 선수가 되고 늘거나 하면 다음에 날일자거나 또는 또 이런 수도 있긴 있어요. 이 선으로 달리는. 그리고 바깥쪽 단점이 약간 있고요. 지금 백은 양쪽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변 쪽에 백도를 진출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거군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은 포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두 개 다 원활하게 빠져나가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흙이 당연히 이상해요. 네. 우상기 잡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 전투만 놓고 봤을 땐 당연히 백이 약간이라도 나빠야 돼요. 아, 하지만 견뎌내면 우상기 가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절충을 놓고 서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밀당, 소위 말하는 밀고 당기는 접전이 있을 거예요. 우선 날일자를 했네요. 여기는 이제 흙은 당연히 막아야 될 테고요. 바로 안에서 사는 건 약간 거북한 느낌은 있죠. 네. 예. 나중에 이런 데 돌이 오면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은 미생이에요. 물론 여기 또 붙여서 넘어가는 게 있어서 서로 골치 아픈 모양이긴 합니다.
이게 막고 이제 다음 막는 수까지는 외길로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 있는 거는 바깥쪽이 좀 두터워지면 찌르고 시중 가서 잡으러 가는 게 가능할 거예요. 뭐 이런 데 예를 들어서 돌이 있다고 가정하면은요. 자, 백도 사는 모양이 예쁘지는 않거든요. 뭔가 좀 구차해 보이긴 하는데 또 중앙 쪽에 흙의 약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우선 빨리 살아야 돼요. 양쪽을 두 개를 다 살아놓고 네. 흙이 이제 가열수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형태에서는 백도 인내를 하고 우상귀의 흙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거기를 붙이나요? 바로 차단이 되는 건가요? 어떤 여기는 의미죠? 무조건 당연히 차단을 해야 되는데 네. 찔러도 막으면 다음에 나와도 우변이 다치지 않나요? 글쎄요. 예, 뭐 이렇게 해봤자 다 받아주면은 흙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바깥쪽 끊는 건 잘 안 되는 거로 보이는데 우변도 많이 다치고요. 그냥 끊고 늘 때 이어서 살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확실하게 사는 형태를 만들어 두겠다는 뜻이군요. 바로 다음에 끊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 뛰어서 여기는 지금 자체로 살아 있습니다. 막는 게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깔끔하게 살고 중앙으로 뛰어나가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흙도 백의 의도를 거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서부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듯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기를 돕고 연결을 하면 우선은 이런 데 덮어 씌우면 백도 이 우상기를 먼저 공격하면서 버티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또 계속 붙여서 괴롭히는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답답하지 않습니까, 백이? 원성진 구단이 정리를 하려고 하자 커제 구단은 정리를 안 해주네요.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변 전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제3회 바이링배 세계바둑 오픈 준결승 3번기 제2국입니다. 원성진 구단이 날일자 붙여간 장면에서 커제 구단이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은 기세로 이었네요. 시움을 당하면 약간 답답하긴 할 텐데 지금 같은 장면에서 원래 이렇게 한 점 잡고 바꿔치기 하라는 건데요. 이건 그래도 제법 크지 않습니까? 서른 집 가까이, 30집은 아닌데 거의 가까이 25집 이상. 여기는 다음에 압박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 갈 수가 필요할 텐데요. 여기도 또 다시 잡으면은 공격 대상이 되고요. 네. 중앙으로 진출하긴 했지만 궁도가 살아있는 궁도는 아니고요. 예, 아직 미생이죠. 도망가야 돼요. 봉쇄당하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씌우는 자세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런 점이 참 커제구단이 잘 두는 수 중에 하나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서 끊고 살게 되면은 선수를 전부 살게 되거든요.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있고 이돌은 없는 상태고요. 근데 지금 중앙을 한 칸을 띄어서 관통을 당하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원래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관통을 당하는 모양이 되면. 네. 근데 지금은 관통을 당하더라도 씌워서 우변을 먼저 괴롭히고 선수를 잡아서 다시 이 한 점을 잡으면 집으로도 크고 계속 백을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이 커제구단이 가장 잘 두는 것 중에 하나 같아요. 한 칸 띄고 부분적으로는 약간 손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다시 또 복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한 칸을 띄었다는 것은 알게 쉽게 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모양이 거의 선수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한 집이 나 있고 우변에도 한 집이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다만 이제 살더라도 중앙이 이렇게 완벽하게 두터워지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한 점 잡는 수가 이제 구체화되거든요. 워낙 철벽이기 때문에 네. 백도 바로 도망을 가야 되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하 쪽까지 흑의 진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지금 전체적인 모양새가 서로 여기는 전부 살았다고 치면은 눈에 보이는 실내에는 백이 많습니다. 이제 흑도 당연히 이 하변과 우하, 중앙 모양을 키워서 최대한 집을 크게 만들어야 이제 형세가 어우러지는 거죠. 바둑을 보면 이제 혼자 다두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집도 많고 두터워지고 뭐 대마도 잡으라고 싶은데 결국은 네. 한 수씩 두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돼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이제 욕심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냉정히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죠. 뭐 저도 해설을 하긴 하지만 제가 또 바둑판 앞에 앉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네. 오히려 어떨 때는 대국자보다 이 관전하는 삼자가 더 냉정하게 판단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훈수꾼이 잘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바둑 두면은 중요한 대국 하고 있으면 바둑 리그라든지 뭐 세계대라든지 뭘 하고 있으면 옆에서 검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정상급 기사들 몇 명만 있으면 검토하는 대로 거의 바둑이 흘러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부분 접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네. 그래서 제한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그런 대회에서는 기사들이 한 번씩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몸도 풀 겸 해서 일어나서 오히려 또 이 상대방 입장에서 또 이렇게 판을 바라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옛날에 유명한 기사가 있어요. 일본의 이제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은 바둑 두다가 늘 일어나서 예전에는 기록을 이제 전부 손으로 했거든요. 기보 용지에다가. 네. 만약에 본인이 100이다 싶으면은 기보를 거꾸로 이렇게 보고 바둑판을 쳐다보고 그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선배 기사가 이제 한마디 했다는 거죠. 너는 밥도 거꾸로 먹냐 그러면서.
어쨌든 모양은 똑같은데 또 어느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은 계속 네, 말씀해 주셨던 부분 그 자리 커제 구단이 끊어가네요. 네, 이 모양은 여기는 이제 흙의 권리라고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당장 잡으러 갈 수는 없는 게 바깥쪽 단점이 너무 부각이 됩니다. 다 늘어야 되는데 여길 두고 뭐 이런 데 미는 거 선수, 단수 선수, 여기 미는 거 선수, 느는 거 선수에 나와 끊는 뭐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게 확실하게 잡으러 갈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잡으러 갈 때는 미리 이렇게 공작을 좀 합니다. 공작을 해서 완벽한 모습이 됐을 때 잡으러 가지 네.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는 잡으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 점을 잡고 우상 백도를 바깥쪽으로 끌고 나오면서 두텁게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것을 계속 엿볼 거예요. 그리고 백도 지금 당장은 양쪽 말이 지금 미생이기 때문에 우상기 백을 잡으러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번 준결승 1국에서 커제 구단이 원성진 구단에게 패하면서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알파고에게 내어주었는데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점수를 추출하는 건데 네. 알파고는 아마 다시 바둑을 두지 않는 한은 계속 1위를 유지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점수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커제 구단이나 박정환 구단 그 주변에 또 비슷한 기사들이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상 점수를 더 올릴 수는 없거든요. 네. 자, 오늘 원성진 구단이 나를자 건너 붙이는 자리는 계속 커제 구단이 받아주지를 않네요. 지금 이제 아직 200이 미생이니까요. 네. 여기를 두면 있겠다는 뜻이에요. 쉬우면 바로 잡히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또 계속 젖혀도 뛰어야 되는 모양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는 뜻인가요? 하나 밀어놓고 흙이 끄는 자리를 늘어두는 거는 어떨까요? 백의 이렇게 안형도 하고 없애고요. 밀 때 느는 거요. 아, 여기서 흙이 안 받을 수는 없나요? 아 여기서요. 네. 여기서 이렇게 네, 안형을 가- 없애간다면 가능하네요. 지금 여기를 안 받은 건가요, 백도? 전술을 하네요. 그게 걱정이 됐나 보네요. 이걸 두고 여길 둬도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네. 백이 반집밖에 없죠. 그리고 원래 우상기는 시중에서 잡으러 가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는수 때문에 넘어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수를 쳤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당연히 잡아야 돼요. 백이 한 점을 잡게 되면 집으로도 크고 게다가 또 확실한 안형을 확보하게 되고 나중에 또 축이 좋아지면 여기 끊는 맛도 남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보기보다 훨씬 더 큰 자리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은 안형과도 관련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순히 끝내기 자리가 아니라 요석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잡을 수밖에 없고 그때 중앙으로 빠져나오겠다라는 뜻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여기를 찌르게 되면은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여기도 언제든지 살아 있거든요. 네. 아마 이을 거예요. 있고 계속 공격하는 걸 노릴 겁니다. 이렇게 공격형 기사들의 특징을 보면 두 집이 확실하게 나 있지 않으면 항상 늘 노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두고 있는 커제 구단, 원성지 구단도 마찬가지고 뭐 최철환 구단이라든지 묵직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기사들은 확실하게 두 집이 생기기 전에는 늘 대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꼭 잡으러 간다가 아니고 잡으러 가는 수를 남겨두면서 반면 운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상대방의 곰마가 떠 있어야 활용할 자리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두터움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 두터움을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반대쪽에서 대국하고 있는 천야오의 구단 같은 스타일은 눈에 보이는 실리를 선호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결국 두터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느냐 아니면 미래를 보느냐의 차이점 같아요. 운영을 잘 못하게 된다면은 두터움이 그냥 공배로 변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일반 기원가만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가죽 장사 이야기 많이 하는데 네. 세력 펼쳐놓고 이제 집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거나 공격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은 쉽게 지는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물론 프로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방향으로 뛰네요. 저는 이쪽으로 몰고 나오나 했는데 이렇게 몰고 나오는 게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긴 띄어야 될 테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끊으면은 끊는 게 있어서 지금은 흑이 곤란해 보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거의 외길처럼 진행되는 수법인데 다음에 늘 수밖에 없는데 단수로 축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 축이 싫어서 어딘가를 두게 되면 이번에는 우변이 잡히니까 이건 흑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띄었다는 것은 받으면 이렇게 끊겠다는 뜻이 아니고 밀어붙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러면 여기를 당장 끊더라도 네. 여기에 지금 응원군이 하나가 생기면서 지금은 축으로 잡을 수가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밀었을 때 여기는 돌이 하나 있고요.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이걸 몰고 잡을 때 바깥쪽에서 막으면 되죠. 커제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띄어서 하중앙 쪽을 틀어 막아서 이 모양을 키울 수 있다면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백도 나가서 흙의 흠집을 만들어 놓을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손 빼는 건 사활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둬야 단수를 하나 당하더라도 살아있는 형태거든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백도 이제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없어 보여요. 이제는 붙이고 넘어가면 여기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백이 막더라도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네. 수상전이 백이 여길 들어가 줘야 돼요. 따내고 붙이고 흙이 조이면 단패가 이렇게 되네요. 늘어서는 수상전이 안 되니까 네. 물론 이제 여기 바깥 공배가 한 여러 개 남아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패를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 됩니다. 그럼 이 패는 지는 순간에는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백도 함부로 결행할 수 없는 수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곡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룰이긴 하거든요. 우리 룰로는. 근데 이 주변 모양에 따라서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초중급자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되고 한 유단자 정도 돼야 이제 이 기곡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옆에 걸려 있을 사활이 걸려 있을 때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끊어놓고요. 우변의 단수를 흑에게 당하게 되면은 지금 우상 귀곡사 맛을 노릴 수가 없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고 백이 이 우상 귀곡사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미리 젖혀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렇게 미리 이런 교환을 해서 흙이 바깥쪽이 두터워지면 이적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흙이 두면 5집, 백이 두면은 22집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30집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27집 정도라고 보고 여기를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변을 흙이 먼저 두는 것도 그 정도 값어치는 충분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모양이 되면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지금 늘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이 백이 아직까지 한 집이에요. 아, 나중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봉쇄가 되는 순간에는 네. 조금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해소하려면 결국 이걸 두고 패를 들어가서 여기를 붙이고 흙이 다시 들어가면은 패가 되는 모양 아닙니까? 네. 근데 귀곡사가 됐을 땐 항상 주변 모양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늘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네요. 우변 모양, 상변 백이 양쪽이 다 완성이 돼야 확실하게 잡는 거지. 하나라도 미생인 순간에는 골머리가 많이 아픈 모양이 됩니다. 백이 일선을 젖혀 있는 악수를 교환을 해서 우변을 확실하게 완성을 시켜 놓더라도 귀곡사 맛을 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백이 아직 미생이니까. 그래서 네. 지금 중앙 쪽으로 확실하게 두텁게 도망갔고요. 이렇게 힘을 비축하는 수법이 원성진 구단이 좋아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열분보다는 두터움을 중시하고 집보다는 역시 집보다도 두터움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제는 여기까지 단서가 왔기 때문에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잡으러 가는 이 기곡사 잡으러 가는 거는 느르는 게 선수가 되면은 골치 아파지거든요. 네. 지금의 형세를 놓고 봤을 때는 바로 잡으러 가는 거는 백도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1단락이 된 모양이라고 봐야겠고요. 상변은 백이 먼저 움직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두게 되면은 돌이 갈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를 지켜야 되는 모양이 아닐까 싶어요. 한 최소한 이 정도는 둬야 확실한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런 데 두더라도 단수나 또는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면 되거든요. 네. 저처럼 방금 이렇게 뒀다고 가정하고 형세를 보면 흙이 살았다고 보고 백집, 흙집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백은 좌하기집이 약 15집에 좌상기집은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네요. 왜냐하면은 이쪽을 치받고 밑으로 단수 치고 젖히고 이을 때 늘면은 사는 맛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끼운다거나 이쪽에 돌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치받고 내려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대략 그냥 한 10집 정도 10집에서 15집 사이 정도의 집으로 봐야겠습니다. 뒷맛이 있는. 그러면 한 25 이상인데 25, 30인데 모양 글쎄요. 눈에 보이는 실리는 100이 있지만 전체적인 두터움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우세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역시 이런 자리가 참 찾기 어려운 자리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를 네. 쉽게 찾아요, 커제보다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급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끊는 게 있어서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끊으면 나오고 맞고 단수 나가고 다음에 당장은 이게 느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축이 되기 때문에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당장은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뭐 따내거나 그냥 바깥쪽을 두더라도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끼우는 맛을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운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백이. 그래서 이런 수를 쉽게 두는 사람들은 마치 이제 무협지에서 보면은 절정 고수들이 딱 어디 혈도를 한번 탁 집으면 말도 못하고 정신은 멀쩡한데 말도 못하고 이렇게 두는 뜨고 멀쩡멀쩡 있어야 될 때 많거든요. 네. 이런 혀를 잘 짚어요,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 배워둘 만한 맥점입니다. 뭔가 화려해 보이지는 않은데요. 정말 딱 급소를 찔러가는 그 사소한 자리, 이런 네. 자리를 정말 잘 찾아갑니다. 지금 아마 그게 싫어서 끼우는 게 싫어서 이런 데 받으면은 반발을 하네. 이런 데 받으면 이제 상변을 우선 지켜놓을 거고 네. 나중에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여기는 거의 굶고 있는 한 수거든요. 백이 둔수는. 그래서 반발을 했는데요. 네. 지금 급소를 두어 갔는데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커제 구단도. 이게 이제 노리고 있겠죠. 당장은 근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이 바깥쪽이 조금 허술하기 때문에 네. 당장은 지금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막아도 단수치고 빠져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나 이렇게까지 느는 것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아, 그 전에 이건 선수고요. 단수 나가고 늘어도 오히려 흙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안 됩니다. 당장은 끼워서 잡으러 가는 것은 흙이 위험해요. 오히려 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이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최소한 여기 어디 지키는 건 전부 선수라는 거예요. 중앙 쪽 어딘가. 네. 요 언저리는 전부 흙이 선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더 두터운 거죠. 하변 하중앙 쪽이. 지금은 젖히고 그러자 끊었고 끊어갔고요. 단수 치고 꽉 막아가면은 단수 치고 상변의 흙도 괜찮나요? 꽉 막아가면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데 뒀다가는 이거는 흑대마 문제가 생기죠. 흑돌 6점이. 우선 여길 쳐야 되나요? 늘고 이런 걸 밀어야 되는 모양입니까? 여기가 선수니까 네. 백도 여기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되돌아가야 되는데 단서치면 바꿔치기 나가야 안 되나요? 이게 근데 이 백대마가 걸려 있다는 것이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좀 최소한 이렇게 씌우더라도 아니면 네. 더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잡으러 가는 것도 연구할 수가 있겠고요. 백이 흙 2점을 잡지 않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젖혀 간다면 어떤 변화가 그려질까요? 이 모양에서요. 네, 여기서 화점으로 젖혀 간다면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흙도 먼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하는 거는 흙도 부담이죠. 아, 네. 수상전이 지금 확실치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근데 이거는 혹시 잡더라도 백이 바깥쪽이 워낙 잘 되니까 흙도 수수는 잘해야 돼요. 아, 네. 수수는 이걸 두고 막으면 먼저 이걸 해야 되나요? 이거 할 때 또 여기 반발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까? 뭐 생각보다 골치 아픈 모양이네요. 네, 골치 아프네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거는 좀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만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그냥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흙도 충분히 쌓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중앙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먼저 밀어서 물어보는 것도 있겠네요. 끊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채로운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요. 만약 이걸 치고 막는다면은 이거는 전쟁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타협이란 없을 것 같아요. 신경이 쓰였나요? 우선 되돌아가네요. 네. 근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단수 치고 막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점을 움직여 가자 통째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단을 하면서 계속해서 백의 대마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당장은 여기 막더라도 뭐 이렇게 단수 치고 늘어도 되고요. 막더라도 별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네. 상대는 이제 어느 정도 흙집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이 백은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갈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흙이 먼저 공격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많이 시달릴 것 같거든요. 네. 바깥쪽 좌상기 쪽에서도 활용당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럼 우선 이 바둑의 흐름은 이쪽을 이 백대마를 단속을 하고 상변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대마 단속하고 하변은 흙이 키우는 그런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원성진 구단과 커제 구단의 오전 대국 수순입니다. 아직도 전투가 한창인데요. 상중앙에서 접전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신진서 선수와 천야오의 선수의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